네, 검찰은 오늘 해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택은 물론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요. 휴대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있었던 압수수색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이 수색을 진행한 궁극적인 어떤 이유는 김혜경 씨의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수원지검이 오늘 이제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예. 이 자택과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죠.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김혜경 씨의 휴대폰 4개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이었고요. 예. 이 4개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어서 김혜경 씨가 트위터를 사용하는지 네. 또 트위터를 사용했다면 해당 휴대폰으로 어떠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를 예.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 김혜경 씨가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고 2013년부터 번호 교체도 워낙 여러 번 했고 또 단말기 교체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예. 2016년도 중순에 아이폰으로 교체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교체를 했을 때 이 시기가 해경궁 김 씨, 이 트위터를 작성한 해경궁 김 씨의 휴대폰 교체 시기와도 유사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 그 시기에 한 번 교체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후에 지난 4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 2개가 이제 알려지면서 예.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들이 오니까 이것이 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휴대전화를 또 교체를 했고 이때에도 단말기를 교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이에 여러 번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단말기 등은 교체했고 예.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이것을 폐기했다라고는 말씀을 하는데 예. 총 4대의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그 4대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때 해명을 한다고 했을 때 욕설 문자와 전화가 많이 와서 단말기를 교체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번호도 교체했다고 같이 얘기했습니까? 그 번호를 교체를 했어요. 하나를 번호를 하나를 교체하고 했습니까? 단말기를 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도 예. 그대로 휴대 전화번호는 살아는 있는데 네네네. 그것은 현재는 중지된 상태다라고 경찰은 오늘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상 복잡하고 기사로만 접해도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걸 쭉 팔로우를 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2013년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2016년에 이제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는데 경찰이 일단은 주목하고 있는 건 휴대전화 4대 중에 그 한 대, 그러니까 아이폰. 그 교체한 아이폰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찰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정황 증거예요. 예를 들자고 예. 한다면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와 같은 아이디가 네. 이 김혜경 씨의 포털 아이디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 예. 이재명 지사의 마지막 자택에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게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정황 증거들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예. 해당 트위터에 글을 작성한 휴대폰을 찾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데 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휴대폰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예. 사실 경찰에서는 그동안에 이미 제출과 관련되어서 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달라고 한 적 분실하거나 없다. 네네. 분실하거나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것을 찾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휴대전화를 찾았더라면 스모킹건이 될 뻔했는데 어쨌든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찾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공소시효 만료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3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좀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이 정황 증거들밖에 없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잡는 것이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예를 들자면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록이 자택이라고 하는 것은 포털 아이디이다. 포털 아이디가 해경궁 씨의 트위터와 같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물적 증거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수사에는 지금 의미 있는 것들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몸에 갖고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도 수색을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예. 한 차례 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3일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는 한마디로 검찰이 총력전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상황 전개가 저는 앞으로 더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면 13일 전까지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 트위터에 글을 썼던 그 장치라고 한다면 휴대전화잖아요. 네. 휴대전화를 만약에 확보를 못한다.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정황 증거들에 대한 다툼이 되겠죠. 단순히 그런 정황 증거들이 바로 김혜경 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할 만큼이 되느냐. 예.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경군 김 씨가 반드시 김혜경 씨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없지 이제 않느냐. 계속 주장하고 네네네.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황 증거들만으로 얼마나 지금 하지만 경찰은 그 아이디가 똑같다. 뒤에 숫자까지 똑같은 것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네. 확률이 아주 낮은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정황 증거만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의 그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실어줄지가 만약에 물적 증거를 못 찾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의 수사와 재판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만 휴대전화를 단 한 대도 찾지 못했고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차후 이제 전개되는 상황을 저희가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 저도 이제 아침에 소식을 보고 좀 놀랐었는데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오늘 오전 9시 10분경이었습니다. 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는 차량에다가 플라스틱 병에 신호를 담아서 불을 붙인 뒤에 차량에 투척을 했어요. 그런데 차량에 불이 바로 옮겨 붙지는 않고 승용차의 조수석 아래에 있는 바퀴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 그 보통 대법원 앞엔 청원경찰들이 있거든요.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이것을 진화를 했고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 피해가 없다고 하니 큰 다행입니다만 지금 이 남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관련해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일단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조사를 할까요? 먼저 본인이 민사소송이 1, 2, 3심을 다 패소를 했어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범행의 동기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범행의 동기인지 아니면 다른 범행의 동기가 있는지 또 혼자서 이것을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또 화염병을 지금 투척했다고 하는데 이 화염병을 어떻게 제조했는지 그리고 화염병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70대 남성 같은 경우에 정확히 어떤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현주 건조물 방아죄가 먼저 있어요. 현주 건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집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선박이 다 건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차량에 불을 붙여서 현주 건조물 방아죄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화염병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화염병을 투척을 해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퇴근이지만 공무집행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화염병이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계속 그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스틸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불이 꽤 크게 났고요. 그리고 아까 던졌을 때도 본인한테 또 던진 본인의 불이 또 옮겨 붙어서 그 상황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으면 안 될 텐데 경찰이 또 경력을 강화하고 어떤 가드들도 많이 좀 증설을 해서 지금의 상황이 또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넓게 본다면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요즘에 사법부의 일상이 이제 추락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일단은 이 사람은 본인이 불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까지 기억을 하시는 것 중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통한 어떠한 범죄 행위는 석궁 테러 이후에는 없었어요. 예, 2007년. 그 석궁 테러도 관련된 부장판사였고 이번에는 대법원장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불만을 대법원장에까지 표출하는 것은 사법부 자체를 본인이 불신한다는 것이고 설사 본인이 불신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큰 이슈였는데요. 두 가지 주제로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